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17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유념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GDP Now에 따르면은 이번 2분기 미국의 GDP가 전기 대비 42.8%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CNBC 뉴스의 GDP could decline by 42% in the second quarter, according to the Atlanta Fed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하원이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 1조 달러 등 총 3조 달러 규모의 경제구제 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달 중에 상원 의결과 백악관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본다는 마켓워치사의 Next Coronavirus Aid Package expected to become reality in June at the earliest as House passes its bill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연준이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코비드-19 사태로 부동산과 연관이 많은 접대업 및 소매 판매업이 피해를 크게 입음으로써 자산 가격이 큰 폭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Fed warns of significant hit to asset prices if crisis grows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GDP could decline by 42% in the second quarter, according to the Atlanta Fed. CNBC 뉴스 보시죠.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가 늘 발표하는 GDP Now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4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망했던 마이너스 34.9%보다도 7.9%포인트나 더 하락할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군요. 민간은행인 골드만삭스의 39% 감소보다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거죠. 참고로 아틀란타 페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12개 지역은행, 디스트릭트 뱅크의 하나로서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테네시주를 관할하고 있죠. 애틀랜타 페드가 지난주 GDP 전망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게 된 요인은 우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300만 명으로 재차 증가하였고 고용지표가 악화되었으며 4월 중 소매 판매가 16.4%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8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 누계가 3,650만 명에 달하는군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GDP 지출 부문별로 보면은 민간 소비가 4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미국 GDP의 68% 정도로 차지하죠. 그리고 투자가 69.4%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소득을 지출 부문별로 보면은 국민소득, 국민총생산은 C, 민간 소비 더하기 투자, I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M, 수입입니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을 지출 국민소득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GDP 분석 전망에 많은 도움을 주는 수식이죠. 지난주 초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GDP 전망에 따르면 2분기에 39% 감소, 그러나 3분기에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 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페드 아틀란타의
GDP Now 같은 그런 교시경제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Next coronavirus aid package expected to become reality in June at the earliest as House passes its bill.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미국 하원이 지난 금요일 밤늦게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찬성 208대 반대 199로 반대표도 많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 반대가 많았죠. 이번이 네 번째 구제 법안인데요. 지난 3월 초에 80억 불 나갔고, 그리고 3월 중순에 1920억 불, 그리고 3월 말에 대폭적으로 2조 2천억 불이 나갔었죠. 지난달 중순에 4,840억 불이 나갔는데요. 이걸 네 번째로 하지 않고 3.5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원 대상이 지난 3월 말에 2조 2천억 불 지원 내용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이즈 4 지원 내용을 보면은 주 및 지방정부 지원 1조 달러가 주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가 대부분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많이 낸 거죠. 두 번째 용도는 지난번과 같은 개인 자금, 페이첵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3조 원 이상이 나갔죠. 다음 용도는 근로자에 대한 긴급 자금 지급 2천억 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급 추가 지원입니다. 동법안의 처리 전망을 보면은 5월 말까지는 상원의 의결을 받고, 그리고 추가로 백악관과 협상해서 6월 중에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의사표시했으나 결국은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그러나 지원 금액은 3조 불보다 적은 1조 내지 1조 5천억 달러로 전망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서 5차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여름 또는 이른 가을에 한다는 거죠. 11월에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이 되겠죠. 다만 지원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특히 백악관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가하기를 희망한다. 네, 세 번째 뉴스. Fed warns of significant hit to asset prices if crisis grow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미 연준이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주식 및 여타 자산 가격의 큰 폭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접대업, 호스피탈리티업과 소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업종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과 가장 연관이 많기 때문에 결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리면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문제가 되죠.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연준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경제 본질 대비 고평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네요. 버블이 상당히 끼어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봉쇄 정치가 결국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발해서 올해 3월 1일 국채 가격, 주식 가격, 정크본드 등의 가격이 급등락하였었죠. 시장이 불안해지자 페드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요. 유동성 공급 조치 내용을 보면은 3월 3일과 15일에 연거푸 금리를 인하하였죠. 지금은 제로 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와 MBS 매입을 2조 달러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대출이 9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수합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였죠. 지난주에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했죠. 즉, 재정 및 금융 정책이 변경될 경우, 바꿔 말하면 재정 지출 확대에서 재정 지출 축소로, 그리고 금융 완화에서 금융 긴축으로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전례 없는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심한 지금으로서는 과다 통화 공급의 부작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과다 공급된 통화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거라는 거죠. 그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중앙은행의 강력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특히 그 부채 비율이 높은 highly leveraged 된 금융업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요. 이미 지난 3월에 일부 대형 헤지펀드 등이 문제가 발생했었죠. 유동성 부족 사태를 일으켰고, 여기에 이제 그때부터 페드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부분은 소위 그 대출 담보부 정권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에서의 문제 발생 소지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미 그 레버리지 높은 그 대출에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앞으로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면은 소위 CLO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는 거죠. 참고로 CLO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은 2008년 금융위기의 주 원인이었던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과 유사한 상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2000년대부터 저신용자 부동산 담보대출,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증하였죠. 그러자 머리 좋고 욕심 많은 IB 투자은행들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CDO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합성 CDO는 여러 가지 상품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2중, 3중으로 발행되었는데요. 이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대출 채권이 연체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CDO도 부실화되게 되었습니다. 대량의 CDO가 부실화됨에 따라서 CDO에 투자한 금융기관이 줄도산하게 된 거죠. 리만 브라더스 등 다수 은행들이 파산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은 겨우 살아났었죠. CLO 사태가 CLO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잘 감시, 감독, 모니터링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또 코비드-19 사태 진전 상황을 살펴보시죠. 제네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9시 현재로요. 확진자 수가 449만 4,873명, 지난주에 비해서 15.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30만 5,976명으로서 지난주에 비해서 12.1%가 증가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증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세계 2위가 된 러시아의 증가율이 대단히 높고요. 3위인 영국의 경우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었군요. 33,99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6위로 올랐은 브라질도 사망자와 확진자의 증가 템포가 빠릅니다. 터키가 프랑스를 제쳤군요. 네,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세계 경제 봉쇄 조치가 조속 해제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